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배의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고 와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월가의 베테랑 스콧 베트센트의 차기 재무부 장관 지명 소식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환호를 하면서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을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4% 이상, 그리고 TSMC도 2%대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 시각 이 94,000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의 반격에 4% 이상 내린 반면 나머지 전기차 섹터는 급등했습니다. 이 내용 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이 소식이 오늘도 2차 전지단 강하게 반응 나오고 있네요. 또 머스크가 간밤 유인기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거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론주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요. 또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미국 임상시험 준비에 착수하면서 관련주들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전장에서 약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AI 컴퓨팅 센터가 구축된다는 소식 전해졌었죠.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 AI 테마 불기둥 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전체적인 증시 흐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입니다. 0.6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520선이 무너졌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코스닥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92선 지나가고 있고요. 700선 오늘도 역시나 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해내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개인과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이 전거래일의 상승폭을 다소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든든하게 지켜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이 여러분이 미끌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은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해 올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코스피 투자 좀 주체 수급을 보자면요. 외국인 순매수력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이탈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 매도 주체가요. 대부분 이제 기관계 자금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금투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현물 쪽 물건도 막 프로그램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전체 분위기가 우선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염려스럽긴 한데 코스닥이 좀 유독 심한데요. 코스닥에서는 무슨 블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인들이 1,900억대 매도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선은 좀 많이 걱정스러운 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이제 시장 자체가요. 트럼프 이 2기 시작되는 1월 말쯤 될 때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어느 정도의 횡보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2,500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2,500의 의미는 전저점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천천히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반등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라 보고요. 며칠 동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이틀 동안 금요일과 오늘, 어제죠. 어제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는 월요일과 금요일, 금, 월, 화 잘 갔으니까요. 오늘 약간 쉰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우선은 뭐 오늘은 크게 뭐 별거 없이 움직임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차분하게 오장 보시고 다만
상승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시장이구나, 별일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편하게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이 다소 아쉽지만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급한 하락도 제한적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오늘 시장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집중을 해봐야겠죠. 오늘 새롭게 돌아온 이 관심 테마 세 가지, 2차 전지와 방산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과 초전도체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오던 섹터였고요. 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어떻게 보면 좀 머스크의 가정사에서 시작된 일이 캘리포니아와의 악연으로 번지면서 정책적인 이슈로까지 계속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큰아들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아버지와 좀 절연을 하면서 이전에 이 머스크가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던 이 성소수자 학생법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 중심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죠. 그런데 여기에 간밤에 이 뉴섬 주지사가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 IRA 법안이 폐지가 되더라도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하면서 반격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전문가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확실히 조금 뭔가 뭐 크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공화당의 입장도 그렇지만은 그 미국 내에서의 당연히 반대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결국 반반이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정책적인 움직임 자체가 100%다 수용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폐기 쪽으로 하긴 사실 어려운 게 그림상 나와 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손을 이렇게 딱 들어줍니다. 자, 그를 통해서 2차 전지의 흐름이 우선 꾸준하게 방향을 보여주다가 오늘도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좀 빠지긴 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어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원체 이제 많이들 물려 계셨던 자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자리가 8만 원대 초중반 때부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고요. 자연스러운 상승을 이어가겠다. 조정이 나올 만도 했는데 오늘의 이 윗꼬리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걱정보다는 좀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라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저조하긴 해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상승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잠깐 보자면은 바닥에서 살짝 돌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큰 상승은 아니지만 조만간 포스코 그룹주들도 2차 전지향 바닥에서의 바닥 확인됐다는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은요.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좀 염려스러워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산주들인데 사실 제가 이제 방산주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슈화 됐던 게 뭐였죠? 11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평화, 전쟁의 종식 막 이런 게 계속 돌면서 우크라 재건주들이 정말 많이 갔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들 몇 개만 볼까요?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도 잘 가요. 계속 올라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방산주들은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들이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급락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 11월 한 초쯤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네, 조심하셔야 된다.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보셔야 되고 지금은 전쟁이 좀 끝나가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 받을 거나 말씀드렸었잖아요. 11월 초에. 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까지 올까? 뭐 60일선 이탈, 120일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추세가 잡히고 멈출 때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멈추고 어떻게요? 횡보하는 모습이 짧게는 뭐 2주에서 4주 정도 아니면 좀 더 짧은 패턴이라면은 2주 정도 이 흐름 동안 멈추는 모습이 나온 다음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내려오는 흐름이라는 거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도 같은 그림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음이 굉장히 심하죠. 그나마 하나 시스템은 단기적인 급등에 빠졌는데 현대 로템은
거의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어제도 이제 급락이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도 체크해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7% 빠지고 오늘 현재 11%대 하락입니다. 60일선 뭐 깨고 120일선 바닥이야라고서 이거를 매수 들어가는 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단기적인 급등 나오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추세적인 라인에서의 이 라인을 다 깨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 1차였고요. 그다음에 여기란 말이에요. 추세가 안전하게 열려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전 고점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항상 고점 영역이 된다. 저항선, 피봇 자리가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려버렸다고. 뚜껑이 열려버려서 아래로 열렸어, 뚜껑이. 현대 로템 차트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가 121선 자리인데 여기 자리 터치하고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어저께 61선 자리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항상 강조드려요.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내려온 다음에 지지는 거 보고 그다음 올라가. 이 자리에서 그나마 대응을 하다가 깨면은 손절이고 올려치면은 제대로 수익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산주들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11월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왜? 우크라 재건주들이 올라간다는 거. 반대로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은 자, 양자, 초전도체. 요즘에 좀 굉장히 좀 핫하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며칠째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보고 있었지만 신성델타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한다? AI가 활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만간. 네. 뭐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컴퓨터가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그만 칩 하나에 열을 식히기 위한 여러 이제 냉각 기구들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빠르다고 하죠. 뭐 슈퍼컴퓨터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1억 걸릴 문제를 1분 만에 풀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저는 제 아시는 지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동감을 하는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 핸드폰 처음에 막 초창기에 나왔을 때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핸드폰 전화기에서 이제 무선 전화기 바뀌는 그런 흐름에서의 조금 사람들의 좀 대응이랄까? 약간 좀 그런 분위기들? 약간 예전에 처음 뭔가 시작할 때의 그런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 양자 기술을 초전도체 기술을 활용해서요. 전력망에 뭐 사용되는 전력량을 상당히 줄여든다든가. 그러니까 소모를 낭비하는 굉장히 이슈거리가 많아요.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근데 그만큼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라 그렇죠? 네. 조정이 좀 깊게 나오면은 매수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가 같이 가면은 같이 가는 게 파워로직스죠. 이 종목도 이 완전 끝바닥에서 살짝 좀 돌리고 있어요. 아직 크진 않은데 신성델타 가면은 같이 갑니다. 대장은 신성델타고요. 그 다음은 이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당장은 아니에요. 조금만 천천히 보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주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고 천천히 보셔야 돼요. 한국콜마 이런 식으로 바닥 기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튈 겁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접근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갑자기 훅 꺼진다 그러면 땡큐 하고 잡으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요. 네,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거라 그때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업종도 생겼고 지켜봐야 될 업종 테마도 생기고 있는데요.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우선은 트럼프 2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상승 그림을 좀 타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부분이 좀 잡혀줘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 조짐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테마주들 소량으로 조금씩 대응하시고요. 절대 비중 크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테마 장세가 주도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를 통해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하나하나 한번 뜯어봐야겠죠.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 낙폭이 다들 좀 줄어든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는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0.52%가량 빨간불 켜면서 어제의 상승 모멘텀을 오늘까지 좀 끌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1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 사장단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요? 정말 온갖 방법을 좀 다 갖다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의 뭐 리스크 자체도 조금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전체 방향성으로는 삼성이 뭔가를 이제 이뤄내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또 이제 뭐 마진콜 이슈가 붙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또 아니라고는 하고. 근데 이래저래 그냥 뭐냐면 시선 자체가 곱지 않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 종목들의 삼성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실 많이 깨지죠. 근데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보시면 그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지금 94,5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방향성에서 가상화폐 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강하다가 약간의 주춤한 모습이 나오니 다시 한번 조직적으로 조금 방향들을 틀어줬으면 하긴 하지만 아직 그런 건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일반의 기대감인데 조금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해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시장에서는 네, 국내 주식을 그렇게 좋게 곱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선은 삼성전자 우선주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좀 기대를 갖고 보도록 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엔솔이 좀 하락은 합니다. 엔솔이 좀 약간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좋은 흐름에서의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이 되실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이 조금 심해요. 110만 원대까지 올려쳐주다가 쌍봉 그리고 좀 빠져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121선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약간 횡보하는 수준이에요. 현재 일주일 정도 횡보세인데 이 라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90만 원짜리의 이탈이 심리적인 또 저항선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주자면은 여기 자리 한 87만 원, 86만 원 자리가 여기 꼭지 자리에 좀 해당하다 보니까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바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 기회를 노리셨다면 저는 여기 한 86만 원 정도 자리가 혹시 온다면은 그때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현재 추이 121선 보시고 지금부터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예, 그래서 우선 뭐 70만 원대까지 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으니 우선 차분하게 조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너무 염려치 마세요. 자, 그리고 많이 밀렸었던 두산그룹주들 중에서도 두산밥켓,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도 빠르게 돌려치는 모습이고요. HD현대인프라코가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 재건 이슈로 인해서 시원하게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추천주이기도 했는데요. 차분하게 좀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최근에 제가 이 종목 언급을 몇 번 좀 드렸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네이버하고 카카오.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간혹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주 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네이버 보시면요. 방향성 자체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보시면 60일선 라인이요. 요게 이제 120일이고 이게 60일인데 60일선 라인이 크로스가 됐어요. 이 장기 골드 크로스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추세 너무 완벽하게 좀 잘 돌려 세우고 있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그래서 그간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 많잖아요. 잘 지켜보시고 또 하나 주목한 라인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전 거의 저점 라인 근처 자리 있죠. 여기 자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대형 이 나름의 이 박스 자리죠. 여기 자리에 하단에 새로운 출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위에 때 20만 원대, 20만 원 초중반대 물려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슬슬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즐기시고요.
올라왔다고 홀락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네이버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결국 두 종목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주가의 방향성을 볼 수 있고 트럼프 사단 네이버 카카오의 어떻게 해요? 우호적인 그런 업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요. 카카오도 현 구간대부터 해서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카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봐보자.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채비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이고요. 저희 상담 창구는 아직까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이 네오셈 나와줬네요. 12,0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네오셈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이 어제까지만 해도 좀 박스권을 벗어나는 건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 관련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1.7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70원 선에 거래 중인 네오셈. 전문가님, 네오셈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CXL 관련주들 보시면 YC도 오늘 약간 좀 힘이 없고요. 네오셈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엑시콘, 옥시전자, 퀄리타스 등등 해가지고 이게 좀 힘이 없어요. 자, 그래도 저는 이쪽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체 차트 보더라도 작년 12월부터 올려쳤죠. 무너질 거면 진작에 무너졌어야 돼요. 근데 버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단 자리가 현재 가격대에 약간 마르겠지만 버티는 거예요, 이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매수가가 12,000원이신데요. 12,000원 자리는 넘어가죠. 이 자리 넘어가죠. 여기 약간 흉보해서 힘든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넘어갈 거고 자연스럽게 다시 전고점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16,000원, 17,000원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매수하신 자리에서 이 전고점 돌파 한번 생각도 해보셨잖아요. 네,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굳이 더 사신 마시고요. 그리고 약간 깨지더라도 10,000원, 9,000원대까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전선주들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었죠.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11,400원 그리고 5%의 비중이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입니다. 0.7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8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는 또 미국 통신위원회가 이 중국 제품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까지 좀 선을 뻗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까지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얼마 가지 못하는 모멘텀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송배전 전력 관련주들 보시면 다 재미가 없어요. 재룡전기부터 해서 일진전기 다 빠집니다. 그나마 좀 오르는 게 효성중공업 반등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안 좋았고요. 강원전선은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치다가도 다시 빠졌다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한전선 자리도 나쁘진 않은데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답답해요. 자, 매수가는 우선은 11,400원 자리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3분기 실적 너무 좋죠? 4분기? 말해 뭐해? 내년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방향을 잡고서 올려쳐야 되겠죠. 매수하신 자리는 정말 잘 참으셨다가 매수 대응을 잘 하셨습니다. 비중 5%는 좀 아쉽네요. 조금 더 들어가셔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선은 방향 잡고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게 그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쪽 전력 막 이슈들이 막 돌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년 1월 말 정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 쉬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슈로만 가는 거고 본격적인 모멘텀 뿌리로 가는 것은 내년 초가 돼요. 그때까지는 좀 재미없을 거예요. 약간 움직였다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
한 2월, 3월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 업종 전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그냥 차분하게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셔야 되고 조정이 나오거나 할 때마다 관심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서 비중을 좀 더 늘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39만 원 그리고 5%인데요. 지금 시각 차트 바로 봐야겠죠. 현재 농심입니다. 매수가로 보자면 좀 충분히 진입을 하실 수 있었던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0.5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4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동일 업종 대비 유달리 좀 11월 중순에 있었던 그 블랙위크에 대해서 회복하는 게 더뎌지는 농심의 차트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농심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까요? 네, 요즘에 이제 식음료주들이 재미가 없어요. 뭐 식량자원 이슈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테마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건 이제 뭐 K푸드 이슈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K푸드보다는 K팝 이슈가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 음식 쪽으로는 이제 한 템포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매수가는 이제 39만 원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겁니다. 오지만 시간은 조금 많이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날 종목은 아닙니다. 기다리시면 당연히 충분하게 매수가로 올 건데 다만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에는 사실 매물벽 40만 원대 위로부터는 심리적 저항선 작용하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그냥 요거 좀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뭐 이거 물 타서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현재 뭐 큰 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9만 원에서 34만 원이니까 큰 갭은 아니라서 물 타도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셨다가 올라오면은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라. 농심은 내년에도 크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네. 왜요? 뭐 이슈 있어요? 이슈 있어요? 전쟁 이슈 모르는 거 있어요? K푸드 이슈 붙을까요? 안 붙어도 안 가요. 네. 안 가니까 적당히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시원한 주가 흐름 보여준 종목이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59,000원에 10%입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닛입니다. 1.93% 여전히 오늘도 좋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68,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이 의료 AI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루닛이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4 북미 영상의학회에 루닛이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 루닛 인사이트 관련해서 연구 초록 20편을 발표한다고 밝힌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1일부터 5일까지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좀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될까요? 네. 루닛이 이제 실적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적자로 출발했던 회사인데 AI 이제 뭐 이런저런 솔루션 관련해서 보면요. 매출이 21년 때 66억 하던 회사가 22년 139, 23년 251억, 올해 3분기까지가 340억대입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연말까지 해서 400억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루닛이요. 결국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좀 최근에 실적이 좀 이익은 안 나는 건 당연하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여타 영상 비서 이런저런 솔루션 등등에서 회사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결국 뭐다?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매수가는 59,000원이십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급등 노리고 대응하셨는데 차트 추이 좀 볼게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런 자리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제가 라인을 올려놓은 게 현재 68,000원 현재가 부근인데요. 뭐 약간의 이런 그림이 약간 보여요. 약간. 근데 많이는 아니야. 약간 보여. 근데 이게 왜 저는 이거를 지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죠. 차트를 딱 봤는데 올려칠 때 이 저점 바닥의 돌파 포인트 중요하지만 저때 당시에 이 거래량들을 체크했을 때 지금 현재의 거래량이 어떤가를 비교해 보자면은 와, 저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확실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안 꺾이고 가고 있는 거라고. 안 꺾이고.
거래가 붙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안 꺾이면서 치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급하게 볼 거 없이 이거는 손절가라기보다 익절가죠. 익절가 내용 확실하시면 됩니다.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다. 네. 베팅을 하셔도 더 가길 원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 6만 1,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6만 1,000원 정도 자리 이탈만 안 나온다면은 이거 살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 죄송합니다. 이거 거래 대금인데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조금 요 박스 자체를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가준다면은 더 시원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 안 죽었습니다.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분위기 타면은 이거 9만 원, 10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한 6만 1,000원 이탈만 아니라면은 홀딩하고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건설로봇 3만 1,000원에 또 30%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진 건설로봇입니다. 1.9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9,700원 선에 거래 중인 전진 건설 로봇이네요. 또 간밤에 이 우크라이나전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왜인지 좀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 추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쁜 상황인데 매수가가 31,000원이시네요. 왜 이렇게 높게 잡으셨어요? 전진건설 로봇 너무 높게 잡았어요. 조금 그래요. 아니 왜 라인이 밑에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그냥 눈에 띄고 보이는데 왜 그러셨대? 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긴 할 건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라인 잡혀 있잖아요. 추이가 그냥 잡혀 있잖아. 답안지를 갖고 왔는데 근데 왜 여기서 잡으셨지? 응? 뭐 여기서 매도 자리잖아. 매도 자리잖아. 단기 차트 대응하면 여기 자리 매수 자리였다가 올라가는 자리. 다시 올라올 건데요.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 재건 이슈 비롯해서 이제 이슈 될 때마다 주가는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여기 자리인데 27,000원, 26,000원 초반대 될까? 한 26,000원 근처. 이 자리 급격하게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비중이 30%? 너무 높아요. 예. 무슨 베팅을 이런 고점에서 베팅을 합니까? 돌파 나올 때 야, 더 가겠구나 하고 베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식하면 안 돼요.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더 갈 때 맞춰서 한 번 더 갈 건데 그때 비중 좀 줄이세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셨으니까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 위로 올 거니까 그때 보고 다시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아모그린텍 9,632원 그리고 10%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마찬가지로 좀 매수가가 많이 높으시네요. 0.15%가량 올라왔지만 6,650원 선에 머물고 있는 아모그린텍. 참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벌린 뒤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아이고. 거의 바닥이라 판단하고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자마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요 10,00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중요한 자리가 몇 개가 좀 보여요. 거의 딱 이 자리입니다라고는 아니고 한 10,000원, 아니고 10,000원 정도 돼요. 여기 제 10,000원으로 딱 라인을 잡아볼게요. 여기 10,000원이고요. 9,800원짜리인데 뭐 얼추 상관없습니다. 여기 저점 바닥에 여기도 약간 얼추 비슷한 자리 걸려 있죠. 여기도 있지. 여기도 약간 거의 10,000원 근처 자리들. 이게 한 서너 개 이상 연속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라도 되게 의미를 두고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자리.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매수하고 돌리는 걸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 이탈할 때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서 손절 대응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무너져 내리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팍.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올라갈지 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해봐야 돼.
근데 다 깨버렸네. 완전 끝자락 저점 바닥이 2020년 코로나 때 나왔던 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 지금이거든요. 6,000원 정도가? 그러면은 되돌리긴 하겠는데 뭐가 붙어 있나요? 실적도 그냥 그렇고 이슈거리가 당장은 안 붙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뭐 일 안 하는 내려놨는데 뭐 하는 거야? 회사에서 뭐 아무것도 안 내네요? 우씨 주가 관리 안 해요? 뭐 기사라도 좀 꾸준하게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짜가지고 기사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승질나는 회사네? 거래도 이거 답이 조금 애매한데. 자, 시청자님 이거 우선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올려치더라도요 계속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연속적인 이게 일봉이거든요. 연속적인 거래가 붙은 적이 없어. 이때 살짝 있긴 했지만 바로 윗골이 달리는 게 이거 그냥 뭐라 이렇게 표현하죠. 조막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인들 물량에 회사 이슈거리에 맞춰서 갔다가 떨어졌던 거야. 뭐 ESS 이슈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뭐 기대해보고 내년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얘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저 끝바닥이라서 제 바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선 1차로 8,000원대부터 돌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돌파가 못하면 머리가 아프네. 우선 8,000원대 안착하면서 횡보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거 나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지금은 이거 단기 급등 아닙니다. 8,000원대 가서 횡보하는 거 안 떨어지고 그때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펜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펜텍 주가입니다. 현재 이 주가 흐름을 바로 좀 짚어보자면요. 1.9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748원 선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1년 최고가가 5,440원인데요. 뭐 물론 높게 좀 매수를 하신 것도 있겠지만 PBR이 뭐 0.76배 좀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님, 펜텍 SOS 전략 필요할 것 같네요. 네, 5,000원이시네요. 5,000원. 언제? 어휴. 이게 사기 되게 애매했던 단가인데 5,000원은. 왜 그러냐면요. 되게 애매했던 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라인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이게 4,800원 라인이에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 사신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올해 2월이신지 모르겠고 여기랑 고점만 터치 자리 근처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바닥 지지했던 거 여기 이런 자리가 보이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샀어 그러다가 못 팔았어 내 자리 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기회가 몇 번 오거든요. 그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매수한 자리까지 오면은 매수가에서 팔려고 하다가 더 가는 거 아니야로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때 항상 사고가 나요. 좀만 더, 야, 좀만 더, 야, 1%, 2%, 3%, 야, 좀만 더 사고가 나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 내려놓게 돼요, 사람이. 내려놔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럼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거냐? 답이 안 서네요. 잠깐만요, 뭐 좀 보죠. 어디 보자. 유형자산 양수 결정. 이거 다 4월 달에 이슈예요. 4월에 공시 나온 거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뉴스거리를 찾아봐도 뭐 없어요. 일전에 나온 뉴스거리가 보니까 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펜텍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뭐 이런 거는 다 거쳐가는 겁니다. 뭐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과 디스펜싱 공동 개발 업무 협약 체결 뭐 이런 거는 막 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딱 보니까 이 봐라 이거 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만들고 그렇죠?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올해 보세요. 상반기까지 190억이야, 매출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나지. 이거는 지금 당장 답이 없어요. 물 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선 이거 바닥 그 하락 멈출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나왔었는데 지금 세 번째 하락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반등이 있었고 두 번째 하락 반등 조정이 있었지만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때는 사실 8월 달에 그 블랙 먼데이였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제외할게요. 첫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바닥 다지고 반등 나오는 게 있어줘야 돼요. 최소한 뭔가 횡보하거나 돌리거나 한 긴 세월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한 몇 개월 걸렸던 거거든요. 두 달을 못 버티고 그 애들이 다 망가지네요, 계속. 한 3, 4개월 횡보하는 거 나와주거나 올려쳐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요. 정말 죄송하게도 네, 요거는 그냥 다른 계좌로 옮겨두시든가 하셔서 좀 잊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도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상황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중공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39만 3,850원 그리고 5%인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효성중공업 참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39만 4천 원.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지만 그동안 차트 흐름을 보면 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각 계속해서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 효성 TNC, 효성화학 좀 이쪽 리스크 영향일까요? 네, 효성중공업이 이제 송배전 전력 관련 이슈를 상당히 좀 강했었다가 밀려버렸는데 이게 매수하신 게 이제 최근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가 좀 있었던 게 일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돌파하다가 이 고점 자리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 다음 고점 자리를 여기나 여기 자리 될 건데 또 이탈하려고 해요. 되게 좀 약간 애매해졌어요. 근데 그래도 실적이 원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그래도 보는 회사예요. 효성중공업 실적 보시면요.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해요. 어마어마무시해요. 네. 주가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에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간에. 이런 차트 얼추 나오는 건데 맥스 저점이 여기긴 하지만 웬만하면 오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여기 30만 원 이탈은 없을 거라 저는 우선은 홀딩 해보자 말씀드릴 거고 이거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물 타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최악인 경우 생각해서 항상 물을 타셔야 돼요. 타시는 거는 언제? 이거 30만 원 이탈하면.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물을 타신다고 한다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반등 나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매수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문가님, 저희 오늘은 오랜만에 또 AS 종목의 준비가 좀 되어 있죠? 네, 대한항공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들이 굉장히 좀 강해요. 약간 AS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은 대한항공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랑도 같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차트 보세요. 좀 가볍게 보실 분들은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대한항공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합병에 대한 부분이 좀 점차 가시권 이슈화가 좀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거기에 여러 이슈들, 한한령 이슈도 좀 해제 이슈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차트를 크게 이제 펼쳐보자면 크게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닥이 잡혀주면서 올리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2021년도 때 고점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시아나항공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합병 승인 이후부터 해서 성장. 그러니까 악재 자체 뭐 쓸데없는 그런 거 볼 거 없이 본연의 회사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은 걸려도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실적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이 보면
항공주들이 다 좋은데요. 제주항공도 주봉부터 보죠. 완전 몇 바닥입니까? 하나, 둘, 셋, 이 정도 쫙. 실적은 그렇게 좋다며. 사상 최대 막 3분기라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어부산도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돌리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쫙. 이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쁜 모습들. 다른 것도 같이 봐드리죠. 자, 에어부산. 자, 에어부산도 차트 보십시오. 야, 여기서 지금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힘겨루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 바닥자리에서의 종목들이 올려치려고 할 때 계속 이런 고점 자리들이 영향을 받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뚫고 가느냐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라인이 하나 잡혀 있어요. 이게 요 라인이 뭐냐면 120일 라인입니다. 요걸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이슈죠. 조금만 더 가주면서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에어부산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하나 더 봐드리면은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티웨이 이것도 차트 보시면 살짝 돌려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뜀박질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지지했던 흐름들 짧게나마 한 몇 주, 한 2주 되네요. 지지했다가 돌리는 모습들 다시 한번 60일선에 대한 부분 돌파, 20일선 돌파 직전의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이게 제가 화장품주도 말씀드리지만 한한령 해제 이슈 같이 터지고 뭐 이래저래 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주 같이 보셔야 되고 아셨죠?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꾸준하게 보시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겠다 말씀드릴 거니까 잘 홀딩하시고 좋은 수익 추가적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정말 1, 2차 목표가를 모두 달성하면서 16.2% 이상의 시원한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제주항공도 15% 이상 짜릿한 슈팅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 항공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까지 꾸준히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서요.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약세 보이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죠. 캘리포니아주가 IRA를 폐지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 전해줬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2차 전지와 방위산업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